스루포트 콘스트레인트 타임즈 2023년 5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포트 콘스트레인트 타임즈 제 생각을 조금 단상을 하게 돼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화 중에 나온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대한민국 멸망한다. 첫 번째, 분명히 범법자들인데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 사법부 행태를 본다. 정의로워야 할 법이 반대로 범법자들이 그 물망을 피해가는 합법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빠져나가고 있다. 요즘의 행태를 보입니다. 이런 나라는 망한다.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인데 국가의 주인같이 행세한다. 이런 나라는 망합니다. 인간도 분명 동물인데 특별한 존재라고 공부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정책과 행동들을 하게 되죠. 과거 출생률이 높았던 것은 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님들께서는 7, 8명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많이 나야 되는 거죠. 그걸 좀 학문적인 용어로 모집단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통계상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한 한국은 서울 경기 지역에 인구가 집중돼 있죠. 경제와 또 정치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인구도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로 저출생이 자연현상인데 이걸 가지고 나라가 소멸한다고 각 부처가 쓸데없는 정책으로 정부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나라는 망한다. 세 번째, 중국 북경의 자금성은 중화족이 만든 게 아니죠. 원나라 때, 몽골 제국의 원나라 때 중화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대형 궁궐을 지어 중화족들한테 열등감을 빠지게 했었습니다. 조선은 왕이나 귀족이나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귀족들끼리 고려를 물리치고 또 고려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방 호족들 세력들도 꽤 만만했기 때문에 결혼 동맹들을 많이 맺었죠. 그러니까 큰 궁궐을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랬다는 거로 이제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은 지배당했던 열등감에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중국의 국제 경제 정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와 정치는 한 몸인데 이걸 개발 독재라고 박정희식 개발 독재는 이제 다 했다 해가지고 이 불평등 학자 이런 사람들은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나라는 망합니다. 어, 네 번째, 운동 경기장에서도 발생하는 일반 압사 사건을 이태원 특별법으로 남발하는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이 있다. 툭하면 특검법이 남발된다. 5.18 항쟁을 혁명과 혼동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혁명은 무혈이든 유혈이든 정권이 바뀌어야 때 쓰는 말인데 5.18 민주화 우리가 운동이라고 지금 공식 명칭이 그렇게 돼 있죠. 그거를 혁명 이렇게까지 격상을 해야 시켜야 된다는 동, 현재 국회의원이 된 그 우원식인가 그 친구도 이재명 꼬붕이 돼가지고, 이런 나라 망합니다. 다섯 번째, 북한이 북쪽에 있고 바다 건너 남쪽에 일본이 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야당은 실제로 위아래로 적을 두는 정치를 하는 꼴이다. 그러니 한쪽은 평화를 보장받는답시고 종북 세력이 활개를 치게 만들었었죠. 이런 나라는 망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멸망 조건 5개를 반대로 행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중국을 제1의 주적이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선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다. 트럼프는 한국이 부자나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힘으로 그냥 북한을 방어해.
중국은 내가 할 거니까 이런 뜻이겠죠. 트럼프의 뜻은. 바꿔 말하면 중국 공산당 제1주적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이 제1의 주적인 거는 맞죠. 우리 국방백서에 그렇게 돼 있고 방공법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 간첩을 잡아내면은 처벌할 법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 법을 지금 바꾼다고 하는데 뉴스로 나왔는데 그냥 흐지부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심리적으로는 동족을 제1의 주적이라고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게 아니라 북한 공산당이 제1의 주적이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기 개발과 방위 산업 발전에 대한 명분이 굳건해지고 저성장 탈피의 하나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의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주둔이 목적이냐? 아니다 이게요. 북한을 견제한다고 주둔하지만 사실상 중국이죠. 그렇다면은 주일미군도 북한이냐? 아니죠. 중국이죠. 또 일본은 국방백서 전에 뭐 뉴스가 나온 거 보면은 중국을 발생할 수 있는 제1의 가상 적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한국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 표현된 게 없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금 언급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남한까지 한일 동맹까지 가고 있는 마당에 북한 아니 한국을 가상 적국이라고 글쎄요 세상이란 게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미국이 패권주의라고 지금 중로 회담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세계 패권은 원에서 잡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잡은 패권은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도 요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아가는 과정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참전하면서부터이다. 원래는 참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참전하게 된 거죠. 미국은 애전역의 고립주의였다. 양대전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된 것이다. 양대전의 결과는 모두 연합국의 승리로서 자연스럽게 얻은 결과이다. 일본과의 태평양 정정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을 친 것은 분명히 태평양 해양패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당사자들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 블록과 연합을 만들어서 동북아 세력 균형을 바꾸려는 미국의 패권적 시도에 반대합니다가 이번에 중로 정상 회담에서 나온 성명의 맨 위에 아니 맨 위에 거는 아니고 그 뭐 말미 정도에 나옵니다. 미국은 세계 패권국이 되면서 군산 복합체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공장을 군수 물자로 만들어 놓는 그런 행태로 했다가 민간 물자를 다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전된 이 군수 산업은 에, 어떻게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달러가 또 자연스럽게 브레튼 우주 협정에 의해 가지고 세계 패권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러가 지금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죠. 무역 거래도 지금 위안화가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산 복합체는 전쟁이 있어야 군산하니까 우리나라 군산 같이 들리네. 요거 좀 엉뚱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전쟁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미국이 세계 분정을 유도한다는 말도 나온다. 아마 맞는 말일 것이다. 한국 전쟁 후 중국은 사실상 미국의 적이었다. 싼 소비재 때문에 그 키신저가 밀사로 가가지고 개방시켰지만 사실상 지금은로 돌아보면은 괜히 키운 거죠. 사실상 실패다. 북중러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야만 국비 경쟁이 일어나고 군산 복합체의 가동으로 미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는데 큰 목을 차지한다. 세계가 분쟁이 터지니까 오늘 그 뉴스를 보면은 뉴욕 주가가 뭐 4만 달러인가 그게 뭐 넘어섰다고 그러죠.
거기에 석유 에너지는 아직도 세계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미국이 석유도 패권국까지 가져갔어요. 수일가스 혁명으로. 연이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반도체 패권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일본하고 짝짝꿍을 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영 언짢습니다. 기분 나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난 미국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야. 어? 그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그 미국의 그 반도체 공장도 짓지만 우리나라에도 야, 그 니들이 좀 투자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공장도 짓고 합작도 하고 그렇게 돼서 돈을 투자해야 니들이 또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주한미군 명분도 또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요거 지금 니들 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치적인 정치 외교로 좀 풀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투기 정비, 메인터너스 리드 타임 분석, 이런 학습한 내용을 사실 오늘 좀 학습을 했어요. 했는데 이걸 잠깐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F-16 전투기를 운영하는데 제한된 예산을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이게 F-16이 군사기밀이 많아가지고 잘 안 주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당시 그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이죠. 이스라엘에 줬어요. 돈 받고 줬죠. 물론 돈 받고 팔았죠. 그런데 제한된 예산은 제한된 정비 자원을 의미했다. 미결 문제 50건의 착수부터 최종 종료까지 평균 약 14개월 소요가 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멀티타스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임무를 받은 상태로 일들을 하고 있었다. 골드랩 박사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군수 업체에서 골드랩 박사를 초청해서 뭐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항공기 도착 기준에 따라 뭐 있는데 착수를 하고 절차 상세화를 하고 정비 작업을 하고 검사 마무리 완료하고 전투기 준비 태세를까지를 만드는데 저간 이게 한 14개월 정도 걸렸대요. 그게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7주 만에 끝냈다 이렇게 되는데 엔진 수명은 미국은 한 12,000시간 간다고 그러고 유럽은 한 전투기가 4만 시간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당 유지보수기가 매우 중요한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유지보수비가 낮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전투기를 유지하려면은. 그래 한국 기준으로는 T-50 우리가 그 경비행기 경전투기 했죠. 그게 시간당 2만 달러 그 유지보수비가 든답니다. 잠깐만 엔진까지 포함해서 이착륙하고 뭐 하는데 엔진 수명으로 그 전투기 수명을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2만 달러 들고 미국 유럽은 한 4만 달러가 든다고 그래요. 전투기니까 우리 T-50보다는 크죠. 어, 액티브라는 것은 이제 작업이라고 국내에서 좀 번역을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기로 했고, 타스크는 임무 또는 과업이다. 어떤 그 책임이 있는 이런 걸 때 타스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TF팀 하면은 타스크 포스 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입장은 세계 각지의 분쟁에 얽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왔답니다. 한국 대통령들을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다 호전적인 인물도 보았다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까지. 그래서 한국 전투기 개발 이런 게 용인을 안 했는데 우리가 DJ 우리 그 선상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미국에 많은 걸 양보하면서 그때 얻어낸 게 전투기 개발이 된 거죠. 그때도 북한이 전투기를 띄우면 동시에 한국에서도 동시에 전투기가 뜹니다. 정비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비 기술이 또 많이 발달을 했다고 그래요. 최근 한국이 전투기 띄워도 북한이 동시에 전투기를 지금 못 띄웁니다. 왜 그러냐? 기름도 부족하고 얘네들이 미사일 쪽으로 돈을 쓰다 보니까 비행기 쪽으로 지금 유지보수비도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요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여러 그 학습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사 문제와 좀 적절히 어울릴 때 또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어저께 제가 삼성전자를 분석해서 별도 방송을 했는데 뭐 좀 다시 소개를 하고 싶은 얘기는 적자 1분기에 전년도에 4조 8천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그래도 흑자 1조 6천억을 내서 저성장 구조에 탈피하는데 조금 삼성전자가 좀 견인차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55.94%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또 소개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 산업체가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전기를 어,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요거를 오늘 그 저기 별도 그 분석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올리고 바로 요거 저기 스루프 콘스트레인 타임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어, 그 전력 구입 단가가 꽤 내려갔어요. 이 표상으로는 31.9%가 내려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4조 적자에서 흑자 3조 5천억으로 186%가 전환이익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 구입 단가도 내려가고 또 판매 단가도 올려졌죠. 전력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스루프 콘스트레인 타임즈에서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한국전력이 지금 구입 실적을 얘기하는데 항상 저는 그 수력 원자력계 좀 싸다, 이런 것만 좀 관점을 두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입량 말고 구입 전력비로 보자고요. 화력 소개가 이제 그 2억, 10억, 100억, 1000억, 7조 1200억인데 분기에. 근데 기타가 있어요. 여기에 PPA, TR은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860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뭐 한전이 생산하는 양하고 맞먹잖아요. 이게 비중도 44.7%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좀 여기처럼 이렇게 좀 뭐 이게 재생에너지라 그러면 태양광 암만, 그다음에 그 이 일반 기업들이 생산하는 LNG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또 석탄 뭐 이런 게 있는데 기업들이 자체 생산하는 발전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저도 그 회사가 자가 발전하는 그런 기업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하고 풍력 뭐 이런 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권 카르텔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안전빵으로 돈 벌어 처먹고 있는 애들이죠. 정부 자원이나 지방자치제 재원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불투명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라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군 가자지구 부두 프로젝트 완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곧 지원. 제목으로 그 AP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이 이 철판으로 된 그 부두 부상 부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벌써 돼 있었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억 2천만 달러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우리 자기네 그 사는 지역의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외국군이라고 인식을 해서 여기도 공격 목표로 삼겠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먼저 앞으로 내세운 건 뭐죠? 구호물자를 비행기로 하는 거는 안전하지 못하고 또 부서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배로 와서 어 저기 그 하역을 해가지고 제대로 니들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야. 요게 명분인데 분명히 군사적인 목적이 나중에 뒤따라올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요. 미 해군 주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거의 9년 만에 일본 모항을 출항했다.
이제 일본에서 모항이라는 게 그냥 핵심 그 기지라는 뜻이죠. 로널드 레이건호가 유진 호시코와 마리 야마구치가 AP에서 그 취재를 했네요. 그 일본 영화를 보면은 그 혼연인들이 많이 있고 미군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 그게 요코스카 영화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범죄 영화도 나오고 또 이런 그 전문 여성직이라고 그러죠. 그런 여성직들의 그런 히스토리도 있고 그런 영화인데 이 손 흔드는 가족들 딱 보면은 분명히 일본인들인데 혼혈 일본인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이 배가 출항해가지고 더 삐까번쩍하고 더 무시무시한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올해 말에 요코스카 항에 모항으로 삼아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강화를 하고 있네요. 네, 미국이 착착 준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더 will miss you. 그리워할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렇게 그 손 흔들고 하는 애들 보니까 혼혈인 같죠. 네. 일본 사람들이지만 혼혈인 같습니다. 음, 그런 게 있고. 중로회담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그 미국의 북아시아 세력 판도를 그 균형을 깨려는 미국의 의도에 반대한다. 하지만은 중국의 신비로운 스텔스 군함이 바다로 향했다라고 조셉 트레비틱이 5월 15일자 거예요. 또 워존이라는 데서 하는데 요게 스텔스 기능이 있으니까 배가 어디로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선박에 대한 작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는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의 규모와 범위를 말해준다. 이것은 특히 미국에게서 큰 도전을 제시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2023년도 11월에 촬영된 중국의 신비로운 스텔스 선박 알 수 없는 작성자 중국 인터넷에서 요거를 사진을 가져온 모양입니다. 이게 요즘 배들이 다 유행이 이런 식으로 해야죠. 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숨겨진 주포 위에도 수직 발사 시스템 뭐 이런 거 미사일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중국이 스파이들을 한다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뭐 이것도 사진이 찍힌 모양인데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 생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의 그 스웨덴의 그 스텔스 군함인데 요거는 미국 거, 요거는 투시도 같은 거 같긴 합니다만은 뭐 조금 다 비슷비슷하죠. 다 그 스파이짓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쓰레기 소각장 사업에 대하여 FN 가이드 출처 2023년 10월 29일 거를 제가 그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이 사람은 그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양산업이다. JP 모건이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피크 때 해가지고 이제 날랐다. 그런 걸 왜 계속 하려고 그러느냐? 민간 소각장 가동률이 약 60%로 쓰레기가 없어서 국가 보조금을 받아 건설한 기존의 소각장과 서로 쓰레기를 가져가려고 쟁탈전까지 하는 게 현재의 실상인 것이다. 그러지 말고 더 소각장 짓지 말고 각 지방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에서도 쓰레기를 태워서 원가 절감하는데 타 소각장에서 태울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보다 낮게 나온다. 고열로 그 태울 때 그 좀 적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있고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서로 받겠다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뉴스 내용들을 어디서 여기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어 그리고 이제 모든 소각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심지어 무단 투기한 쓰레기마저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현실인데 지금 왜 이 뉴스를 찾았냐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씨가 이재명이 똘마니가 됐는데 이 사람의
이력이 좀 이게 이상하다 이게요. 그래서 이쪽 이 한국종합기술이 이 상장 회사인데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데인데 제가 이 기업을 잘 알아요. 이 기업을 통해서 뭔가 생산 설비 롤을 설치를 했었는데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더더욱 얘네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쓰레기 소각장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노조, 언론기관, 언론인, 시민단체의 비리, 이권 카르텔에 대하여 하루속히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이 소각장 만들면서 이권이나 비리가 그냥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3년 뒤 수도권 폐기물 대란 뭐 이렇게 하면서 폐광산 적극 활용을 뭐 이런 얘기를 한국종합기술부장 부사장이 얘기했다는데 광산 폐광산에 매립을 한다 그래도 태운 다음에 매립한다는 얘기겠지 그냥 갖다가 부면 금방 막히지. 그러니까 이게 소각장 사업을 얘네들이 하는데 이게 야당 이재명이 최고 뒤에 최고 꼭대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 각 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의 소각장을 다 지면은 정부 보조금으로 그걸 운영하면서 어 뭔가 이 리베이트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정치 자금을 만들어낸다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해석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에 있는 조심하라 하는 뉴스도 유튜브에서 하나 뜬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씨가 수박 고테타 추 낙선의 강성당원 폭발 민주탈당 신청 수천 건 해가지고 문창석 박정홍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추미애 우리 여사께서 지금 얼굴이 울기 직전인 얼굴인 것 같아요. 지가 국회의장이 될 수 있었는데 우원식이라는 친구가 66세랍니다. 아주 근데 젊게 보여요. 염색을 헛것지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의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현재 무슨 맡고 있는 게 상계 쓰레기 이 사람이 노원구 지금 국회의원인 모양이에요. 상계 쓰레기 소각장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수도권 매립지 조합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장. 아,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국회의장까지 되면은 전국의 쓰레기장 만들어.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에 그냥 쓰레기 소각장 굴뚝에서 폐기물 이게 나오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영 이게, 그래서 경제하고 정치는 같은 거다. 민간주도 이따위식 얘기하는 사람, 경제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다. 그런 얘기고, 이재명 완전 꼬붕이 된 거로. 그런데 오늘 어디 묘역에 가가지고 저기 소주 한 잔 올렸다는 게 돌아가신 유명한 운동권 출신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아주 그 사람은 뭐 청렴결백하고 그렇게 또 진짜 부당한 그런 보수 세력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왕년에 고문을 많이 받아서 일찍 몸이 그렇게 그만큼 뭐 몸이 탈이 났던 것 같아요. 묘소 앞에서 혼자서 자기가 이제 줄기다 이런 걸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이게요. 내 얘기는 이게 지금 이재명 꼬붕이 됐는데 무슨 그런 쇼잉을 하고 그냥 그거를 자기가 사진을 올리고 신문 기자가 취재한 것도 아니고 그런 짓을 벌써 이 친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건 또 이거 또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납니다. 북한 한미전투기 훈련 하루 만에 의심 미사일 시험 발사. 김영진 기자가 AP 연합통신이죠. 보도를 했습니다. 자관 맨날 떠드는 거니까 자관 서로 니들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니들을 방어하려고 우리가 지금 군사훈련하는 거야. 전투기 훈련.
아까 전투기 메인테넌스 뭐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소개를 미리 드린 것은 자관, 그 정비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 좀 하고, 얘네들이 이제 북한에서 그 완전히 이제 그 남한을 이 미국이 주인이라 그러고 니들은 이제 하인배들 속국이라 그러고 남한의 그 뭐 무슨 폭력배 조직 폭력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한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확장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뭐 이런 두 기자가 그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뭐 우시란데 그 명칭은 있어요. 그 가운데 말은 저기 영국 아니 가운데 말이고 앞에 거는 바꿔서 부르는데 그 미국식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 장관이라는데 퇴임하면서 AP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 뭐 한계 없는 파트너십 재확인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에 패배하면은 중국이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지들 대만을 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국제사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또한 과거 대만 외교 동맹국이었던 솔로몬 제도와 같은 국가들과 안보 협정을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전역에서 군사력 증강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사우스 쪽에 노스가 아니고 사우스 쪽에 에, 미국의 우호적인 게 아니고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을 중국이 지금 만들어 나가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 자기네들도 그 자기네하고 국교 맺었던 요즘 국교가 아니고 그런 솔로몬 제도도 그 뺏겼는데 그 국교 관계가 무너지고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씨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및 대만의 가장 강력한 비공식 동맹국으로 남아있고 대만의 방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법에 구속되어 있는 미국과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는 외무장관을 하면서 노력을 자기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대만과는 공식 국교를 맺지를 못하죠. 국가라고. 미국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공식적인 나라죠. 나라는 나라인데 비공식적인 나라죠. 대만이 참 슬픈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중국 본토 사람들이 도망가 가지고 했지만은 원래 또 그 대만의 그 원주민들이 또 있죠. 중화족하고는 또 피가 틀리고 남방계 성격이 강한데 지금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대륙계가 이제 거의 그 대만을 장악해가지고 그 넘어가서 또 원지문을 또 많이 박해했다고 그러죠. 돈도 있고 막 그러니까. 차관 그런 대만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견해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 그러면은 대만만 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보호를 위해서 한국도 칠라고 그럴 거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근데 거꾸로 중국이 대만을 치면은 한국이 산동성을 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걔네들이 군사력이 양쪽에, 그럼 우리나라 전쟁이 터지면 안 되지. 잠깐만, 어쨌거나, 주한미군이 거기 참전하게 되면 공백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면서, 군사 전략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 엔저 팽창하는 재적 적자 한편, 일본의 순자산 경상주지 흑자로 인해 증가, 중 통계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일본 경제의 진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기고를 하면서 발음 찌까잡기 키미요시 발음이 받침이 없는 그 일본 말인데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상식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경상수지 물에 대한 개념 이런 거 쫙 잘 설명을 해줬고 또 그 무역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 또 1차 소득수지, 2차 소득수지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외국에 투자한 자산 중에서 들어온 배당 수입 이런 것이 뭐 1차 소득수지인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본이 흑자가 돼서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경상수지는 말하자면 일본국의 가계부다. 이렇게 이제 그 이 시민들한테 상식을 그 소개해주는 이 가만이라고 해서 이게 원어가 뭔가 그랬더니 가다카나로 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앵고를 가져온다고 하지만은 뭐 꼭 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이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좀 했는데 요건 뭐 그냥 그 발췌할 만한 그 뭐 이거 또 꽉 차서 그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